결혼 20년 차 주부 장 씨는 얼마 전 건강검진을 받았다고 합니다. 평소 건강이라면 자신이 있었기 때문에 크게 걱정하지 않았다는 장 씨. 하지만 결과는 좋지 못했습니다. 갑상샘 암 판정을 받은 건데요. 의사는 다른 암에 비해서는 착한 암이라며 장 씨를 위로했지만 수술을 할 생각을 하니 너무도 두려웠습니다. 장 씨는 놀랄 가족들을 생각해서 최대한 담담하게 자신의 상태를 알렸다고 하는데요. 그런데 괜찮냐는 걱정의 말 한마디 해주지 않은 남편은 장 씨의 수술과 치료에 대해 무관심한 태도를 보였습니다. 대수롭지 않은 유사암을 가지고 유난을 떨지 말라는 건데요. 순간 남편에 대한 정이 떨어져 버렸다는 장 씨는 이 결혼 생활을 유지할 수 있을까요? 예, 오늘 이 사연도 상당히 좀 가슴 아픈 사연이네요. 제가 백다희 아나운서한테 질문을 좀 하겠습니다. 보통 사람이 이제 아플 때가, 그것도 혼자 사는 사람이 아플 때가 되게 서럽다고 그러잖아요. 근데 이 경우는 지금 부부고 또 20년 가까이 부부 생활을 했던 주부인데 남편이 이렇게 듣는 둥 마는 둥 했다면 정말 너무너무 서러웠을 것 같아요. 네, 그렇죠. 사실 장 씨는 타고난 건강 체질이라고 합니다. 환절기에 감기도 잘 걸리지 않았고 출산할 때 2번 빼고는 병원에 입원해 본 적도 없었다고 하는데요. 그랬던 장 씨가 암 진단을 받고 수술까지 해야 하는 상황이 되니까 더 두렵고 무서웠던 겁니다. 걱정할 아이들을 생각해서 담담한 척 하면서도 남편만은 그래도 자신을 위로해 줄 거라고 믿었던 건데 너무도 무관심한 태도에 이혼까지 고민하고 있다고 합니다. 장 씨의 고민을 별별 상담소에서 해결해 주세요. 예. 자, 우리 가족 여러분들은 이 사연 듣고 말고 하는 필요도 없어요. 벌써 그냥 이혼해. 탁 이런. 기계적입니다. 예. 그러니까 물론 좀 사연이 일단 좀 더 들어보고 판단을 해보십시오. 자, 본격적으로 좀 얘기를 해볼게요. 결혼 20년 차 부부. 네, 결혼 20년 차에 고등학생 아이들 둘을 둔 40대 부부라고 합니다. 아내는 전업주부로 살아오면서 장남인 남편 뒷바라지에 시부모님까지 모시고 살았다는데요. 그러다가 몇 년 전 시아버지가 돌아가시고 시어머니의 지병과 치매 증세까지 심해지면서 요양병원에 모시게 되어서 결혼 18년 만에 네 가족만 단란하게 살게 됐다고 합니다. 일단 남편과 사이가 좋았겠죠? 남편이 건설 현장을 다녔대요. 그래서 이제 주말 부부였다고 하는데 사실 주말 부부가 되면 주말에만 만나는데 여기서는 이제 이 시어머니, 시부모님을 같이 모시고 살았는가 봐요. 이 아내가. 그러니까 사실 남편이 옆에 있으면 그런 부분에서 이렇게 위로도 하고 약간의 고부 갈등이 있으면 거기에 중재도 해야 되는데 그런 게 없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이 부인은 정말 시부모님을 잘 모시고 어떻게든 이 두 자녀를 잘 키우겠다라고 노력을 했는데 지금 이제 이런 일이 발생했는 거죠. 남편도 없는 집에서 굳이 말하면 시집살이를 한 거네요, 사실상.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결혼 전부터 그러니까 시부모님을 모시고 살겠다는 약속은 된 상태였대요. 근데 이 장식에서 워낙에 이제 할머니하고 할아버지하고 오래 살아서 그냥 할머니 할아버지하고 사는 거랑 비슷하겠지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어렵게까지 생각을 안 했는데 그때 친정어머니는 이미 예감이 있어서 이 결혼에 대해서 너무 걱정을 하시고 시부모님이랑 사는 거에 대해서 반대를 하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혼이 강행을 했습니다. 근데 결혼을 살다 보니까 와 시부모님과 사는 게 이렇게 어려운 거구나라는 것을 너무 많이 느낀 거예요. 1년에 제사는 10번이 넘었고요. 아이고. 시부모님의 그 식성은 굉장히 좀 까다로우셨다고 합니다. 그런데다가 남편도 집에도 잘 없는데 또 오면 이 남편을 너무 시부모님께서 예뻐하시니까 그냥 아들만 그냥 이렇게 끼고 도시는 거죠. 그걸 다 보셨어야 됐고 장 씨에게는 모든 사람들이 다 무관심한 상태에서 항상 그냥 집안일, 아이들 키우기, 시부모님 공양하기 이런 것만 했던 겁니다. 박 변호사님. 네. 무슨 제사가 10번이나 있어. 많네요, 좀. 많습니다. 예. 이혼. 아니 그걸로 이혼할 수는 없는 거고요. 그럼요. 일단은 진작에 좀 이혼하지 않은 게 대단하다 이런 생각이 좀 들 정도로 참 힘들었습니다. 예. 그렇지만 이제 이 부부 특히 이 며느리 상황을 보면 장 씨 얘기를 들어보면 상당히 성격이 좋았던 것 같아요. 살림도 잘하고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는 시어머니의 사랑을 받았던 것 같아요. 아들보다는 며느리가 더 믿음직했던 것 같고 또 살림도 잘할 뿐만 아니라 또 아이들도 너무 잘 키웠기 때문에 예. 이 하통한 성격, 좋은 성격 때문에
긍정적으로 아마 계속 했고 그러다 보니까 지금 말한 것처럼 이혼을 하지 않고 잘 살았던 걸로 지금 보입니다. 야, 이 정도는 진짜 효부상을 줘도 될 정도의 그런 며느리인 것 같은데. 자, 일단 애들 이제 대학만 보내면 보통 다 끝난다 뭐 이런 얘기 있잖아요. 네, 시집살이를 이제 18년 만에 끝났다고 할 수는 있지만 여전히 매일 시어머니가 좋아하시는 반찬을 챙겨서 요양병원에 방문을 하고 있고요. 또 고3 큰아이는 수능을 앞두고 좋은 성적을 유지하기 위해서 몹시 예민해진 상황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남편은 공사 현장이 너무 멀어서 한 달에 한 번 정도도 집에 오지 못하는 상황이라고 해서 장 씨는 이제 아픈 시어머니 챙기랴 예민한 고3 수험생 챙기랴 몸이 두 개라도 모자랄 상황입니다. 자, 지금부터가 이제 이 사연의 본격적인 좀 어떤 핵심 내용으로 들어가는 건데, 암 판정을 받습니다. 그렇죠. 40대 이후에 계속적으로 정기 검진을 받았었는데 건강 체질이다 보니까 뭐 흔한 질병 하나 없었는데 이번에 이제 검사를 받는 과정에서 갑상선에 좀 문제가 있다라고 해서 조직 검사를 했다라고 하고요. 조직 검사를 해보니까 결국 갑상선 암 판정을 받았다고 합니다. 뭐 다만 수술을 하긴 해야 되지만 이게 수술 후에 관리만 잘하면 괜찮을 거다. 의사가 그렇게 소견을 밝힌 바가 있는 갑상선 암이었습니다. 자, 뭐 갑상샘 암이 암 진행이 느리고 또 사망률도 높지 않다고 그래서 뭐 일각에서는 착한 암, 거북이 암 뭐 이런 별칭으로도 불리곤 있지만 그래도 암이잖아요, 암. 당사자 입장은 다릅니다. 우리가 그냥 갑상샘 암이 사망률이 낮다, 잘 치유될 수 있다라고 얘기하지만 제 친구가 갑상샘 암으로 얼마 전에 수술을 했는데 제가 그 친구한테 갔을 때 그 친구가 하루 왼종일 울더라고요. 그렇게 씩씩한 친구가. 그렇구나. 당사자 입장은 이 캔서 암이라는 게 얼마만큼 무서운 건지는 안 당해보면 모르는 거예요. 이 부인 이런 생각을 했다고 합니다. 나 지금 두 아이 키워야 되고 시어머니 잘 모셔야 되는데 나한테 갑상샘 암이라니 진짜 하늘이 무너지는 느낌이었고 남편한테 혹시 이 얘기하면 남편이 놀랄까 봐 이런 이야기만 했답니다. 여보, 이번 주말에는 꼭 서울에 올라와야 돼. 꼭 올라와야 돼. 라는 말만 했다라고 합니다. 예, 지금 성홍님이 갑상샘 암이 실제 이렇게 옵니다. 저도 평생 잘 아프지 않고 병원 신세 져본 적 없었는데 건강검진 때 처음 알았어요. 갑상샘 암은 스트레스 때문에 옵니다. 아무래도 결혼하고 살면서 스트레스 많이 받으셨나 보네요.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진짜 이게 박 변호사님. 네. 진짜 이럴 때 말이죠. 보통 아프고 자기가 정말 어떤 이런 진짜 청천벽력과 같은 통보를 딱 들었는데 가장 이 통보에 그냥 화들짝 놀라야 될 그렇죠. 남편. 남의 편이 아닌 그냥 진짜 남편. 이 반응이 좀 남편의 첫 마디가 좀 충격적이었습니다. 갑상선 암? 그 별거 아니라는데 내 친구도 걸렸다고 하던데 일단은 보험 혹시 받을 수 있는지 그걸 좀 확인해봐라라고 얘기를 했고요. 그러다 보니까 상당히 충격을 받았는데 또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고3짜리 아들이 있으니까 니 혼자 몰래 가서 수술 좀 받고 오거라라고 얘기를 하면서 아주 크나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야, 이거는 소장님 이 정도 워딩을 날리면 저는 약간 진짜 그냥 이혼하자는 얘기를 돌려서 하는 게 아닌가 싶을 정도예요. 네, 정말 한숨이 나오네요. 무슨 별거 아니래. 갑상샘암 걸렸다고 얘기하니까 별거 아니래라고 얘기를 하고 보험금부터 알아봐라를 얘기하는 사람이 정말 그야말로 남의 편이네요. 네, 근데 이 지금 장 씨도 결혼하고 지금 처음으로 이제 큰 소리를 내고 싸움이 났습니다. 너무 이제 참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나는 우리 가족 중에 암 환자도 없고 그동안 시집살이 하고 애들 키우고 내조하느라고 너무나 스트레스 받아서 이거 스트레스 때문에 걸린 것 같은데 그러면서 막 울면서 화를 냈다고 해요. 그러니까 이제 그때서야 좀 깜짝 놀란 거죠. 왜냐면 평생 한 번도 화를 낸 적이 없는 부인이 화를 내니까 그래서 미안하다고 자기도 이제 속상해서 그랬다고 이제 부인을 달랬지만 일단 장 씨는 마음속에서 뭐 별것도 아닌데 뭘 그래 보험금 알아봐 이 얘기에서 이제 오망정이 확 일단 떨어졌고요. 그 다음에 남편이 진짜로 내가 미안해 내가 정말 속상해서 그랬어라고 얘기를 했으면 그 다음부터라도 잘해줘야 되잖아요. 근데 지방으로 다시 내려간 후부터는 다시 무관심.
괜찮냐고 전화도 안 하고 언제 수술하냐고 물어보지도 않고 아이들한테 엄마 좀 잘 챙겨줘라 이런 것도 없고 심지어 문자도 없었다고 합니다. 말도 안 되네요. 예, 그래서 장 씨는 지금 이혼을 결심하고 있다는 거죠. 야, 이건 조금 충격적인데요.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쯤에서 별별 상담소 오늘의 궁금증 짚어보죠. 자, 갑상샘 암 진단받은 아내에게 이렇게 타박하는 남편 이혼해야 합니다. 이혼해야 되냐고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글쎄요, 하여튼 참 쉽진 않아요. 근데 일반적으로 아내가 아프면 약간 아파도 많이 아픈 것처럼 오바를 떠는 게 정상이거든요. 박 변호사님이 그러시잖아요. 손톱에 뭐가 차가 어떡하노 하면서 이런 식으로 막 실제 그러시잖아요. 더 합니다. 그러니까. 자기보다 더 아픈 척을 하고 그러니까. 더 걱정하는 척이라니 그렇게 하면서 그러면 좀 그 아픔이 좀 적어지거든요. 이 부부가 배우자 간에는 그런 모습들이 많은데 이 남자는 정말 그 요령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연 이게 이혼 사유가 되냐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따져봐야 될 게 있어요. 민법상 이혼 사유 되려면 혼인을 지속할 수 없는 중대한 사유. 이게 일회적 사유보다는 조금 지속적인 사유가 중요한데 이 정도 한 번 정도 얘기가 만약 이게 더 커져서 정말 돌이킬 수 없으면 모르지만 아직 이 단계에서 이혼을 해야 된다. 이혼 사유가 된다라고 단정 짓기는 좀 어렵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자, 시간이 얼마 없으니까요. 승희 의원님부터 딱 그 한 말씀씩만 좀 부탁드릴게요. 사람은 언제나 아플 수 있어요. 부인이 아플 때 정말 잘해야지 자기가 아플 때 그 부인으로부터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평생 같이 가는 부인 아플 때 최선을 다해서 돌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소장님도요. 네, 저는 이 남편은 빵점 남편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잘한 것이 단 한 가지도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당시 이분은 100점을 넘어서도 지금 200점이에요. 그러니까 본인이 암이 걸렸는데도 남편이 걱정할까 봐 얘기조차 잘 하지 않는 어떻게 보면 100점만 하시면 되는데 200점까지 하셨던 부인인데 지금은 오로지 나만 생각해라. 오로지 지금은 자기의 건강과 평화, 마음의 평안만 생각하지 지금 건강이 회복될 때까지는 남편을 미워하는 것조차도 사실은 내 건강에도 안 좋으니까 일단은 나만 생각하고 좋은 거 많이 드시고 운동도 하시고 병원도 꼬박꼬박 가시고 수술 받아야 되신다면 정말 많은 사람들한테 도움도 받으시고 돈도 쓰시고 이렇게 해서 건강 회복하셨으면 좋겠고요. 예. 건강을 회복하신 후에 남편이 싹싹 빌지 않으면 정말 이혼도 고려할 상황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박 변호사님은 워낙 이런 남편과는 이게 거리가 멀다 보니까 따끔하게. 좀 안타깝습니다. 설사 그런 생각이 들다 하더라도 그 사람 앞에서는 그렇게 하면 안 되거든요. 그 사람한테는 충격적인 질병일 수 있는데 어떻게 배우자라면 오히려 더 반대로 얘기를 해야 되는데 좀 안타깝기도 하고 뭐 좀 법률적인 얘기는 아니지만 이혼 당해도 싸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왜 네. 그렇게 행동을 하십니까? 그러니까. 안타깝습니다. 자, 그럼 김 기자가 우리 가족 여러분들 지금 뭐 막 엄청 화가 나셨어요. 아까 그 강아지부터 시작해가지고. 자, 정리 좀 해주세요. 네, 이 갑상샘 암을 직접 이제 겪어보신 가족분들도 계세요. 오. 진주님, 김명숙님 말씀을 들어보면 오. 이게 수술 후에 전이 되는 경우도 있고 너무 쉽게 피로해져서 결코 맞아요. 쉽게 볼 암이 맞아요. 아니다라고 하시면서 저런 인정 없고 심성 나쁜 사람하고 더 살 이유가 없다. 이혼해라 이렇게 하시는데요. 근데 또 설탕님께서는요. 이 남편이 말로만 저러는지 행동을 직접 봐야 되지 않겠냐 하면서 그 드라마 응답하라 1988 성동일처럼 옛날 스타일 아버지일 수도 있다고 하시는데 글쎄요. 이게 전 잘 모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뭐 직접 보질 못해가지고 별별 상담소 이렇게 정리하고요.